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 낮 뉴저지 그랜드 애비뉴에서 한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랜드 애비뉴와 루비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은 사고 다발 지역으로 타운 측에 신호등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루비 애비뉴에서 그랜드 애비뉴 북쪽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소형 SUV 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충돌 후 빗길을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오던 대형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SUV를 운전하던 한인 남성은 별다른 부상이 없었지만 승용차를 운전하던 한인 여성은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긴급 출동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그동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곳입니다. 인근의 한인 비즈니스가 밀집해 있는 21 그랜드 애비뉴 빌딩 이용자들이 그랜드 애비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곳 교차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랜드 애비뉴는 항상 차량 통행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빨라 루비 애비뉴에서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 서두르기라도 하면 오늘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딴 사고 발생에 팰리세이즈 팍 타운 측은 그랜드 애비뉴는 카운티 관할이라 타운에서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그동안의 사고 기록을 정리해 버겐 카운티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마감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50일의 여유가 있지만 현재 등록률은 1% 선으로 저조합니다. 효율적인 유권자 등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유권자 등록이 개시된 후 현재까지 총 1,357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이 224명,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 등 국외 부재자가 1,133명 등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전체 유권자 11만 5,359명에 비하면 1.2%에 불과합니다. 접수 방식별로 분류하면 인터넷 접수가 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관 방문 접수 368건, 순회 접수 22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매 주말마다 대형 한인교회와 마트 등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접수를 실시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더구나 올해 처음 도입된 인터넷 신청까지 예상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의 이환규 재외선거관은 현재 겨울방학 중인 대학이 내년 초 개학하면 각 대학 한인 학생회와 연계하고 적극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등록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 미 유권자 1억 9천만 명의 신상 정보가 떠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었다는데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들은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정보 보안 전문가 크리스 비키가 인터넷에서 유권자 1억 9천만 명의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성별과 생년월일, 지지정당, 유권자 등록번호, 그리고 2000년 이후 투표 이력 등이 수록돼 있었고 아무런 통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번호는 없었습니다. 크리스 비키는 다른 정보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누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지 추적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누가 이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IT 전문 매체인 CSO 매거진은 대형 정치 정보 분석업체 5곳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지 질의했지만 5곳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인 크리스 비키와 IT 전문 매체들은 다운로드 받으려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방대한 분량인 이 개인정보가 금융사기로부터 스토킹에 이르는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버라이즌과 스프린트가 고객에게 부과한 부당 서비스 요금에 대해 환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버라이즌과 스프린트 가입자는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방통신위원회는 버라이즌과 스프린트가 제3의 단말기 공급업자들과 제휴해 프리미엄 탁스 메시지 등 신규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징계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을 거부한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월 평균 $9 99센트를 부과했다는 이유입니다. 버라이즌과 스프린트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이와 같은 부당 청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양사에 환급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에 따라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사에 각각 $9천만, $6,800만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AT&T와 T모빌도 같은 혐의로 각각 $1억 500만 와 $9천만 배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버라이즌과 스프린트 가입자는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최대 행사 볼드랍이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펼쳐집니다. 크리스탈 볼이 떨어지며 새해의 희망과 평화를 기원하게 됩니다. 지난 1904년 이래 1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타임스퀘어의 볼드랍 행사는 새해가 되는 시점에 맞춰 대형 크리스탈볼을 떨어뜨리는 이벤트입니다. 오는 31일에도 오후 6시부터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 27일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이 대형 크리스탈볼은 무게 12,000파운드, 지름은 12피트에 달하고 2,700여 개의 크리스탈 조각들과 32,000여 개의 LED 전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날 원활한 행사를 위해 타임스퀘어 중앙 광장인 42에서 47가 브로드웨이에서 7번가는 오후 3시부터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오후 6시부터는 중국 전통춤을 시작으로 밴드의 라이브 뮤직, 그래미상 후보인 제시 제이의 공연 등 몇 시간 다양한 컨셉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약 6시간 공연 후 오후 11시 59분부터 60초간은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2016년 새해를 알리는 크리스탈 볼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뉴욕시의 주요 범죄들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범죄가 감소해 역대 가장 안전한 해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연방수사국의 협조를 얻어 올해 1월 1일에서 12월 25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과 성폭행, 강도, 폭행, 빈집털이, 중절도, 차량절도 등 7가지 형태의 범죄 사건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뉴욕시의 주요 범죄들은 지난해보다 2%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빈집털이는 지난해 17,429건에서 올해 14,806건으로 15% 가까이 줄었고, 강도 사건 역시 19,128건에서 16,910건으로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폭행 사건은 22,297건에서 19,983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살인 사건은 339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333건을 넘어섰지만 5년 전인 336건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총격 사건 경우는 연초에 주로 발생했고 전반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낮았습니다. 특히 마리화나 소지자 체포는 지난해 27,476명에서 올해 17,362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다만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3,078건에서 14,02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 위반 티켓의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졌다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운전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각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별도의 벌금이나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안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내년 봄부터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해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주교통법 개선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상정돼 6월 19일 상하원에 상정됐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상정한 마이클 댄데커 주 하원 의원은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시간과 기타 여러 가지를 희생하는데 이의 제기
얘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또 교통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범죄에서도 사전 형량 조정 시 벌금과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도 교통 위반 티켓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운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 기간 하루가 지나면 벌금이 무려 $1,200입니다. 시티바이크 벌금 규정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시가 거둔 시티바이크 벌금은 $520만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시티바이크 운영업체 모티베이트 발표를 인용해 11월 말 기준 시티바이크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티바이크 이용자들이 올해 납부한 벌금은 77% 늘었습니다. 벌금 총액은 $522만 2,016로 같은 기간 시티바이크 총 수입 $3,350만 15%가 넘습니다. 벌금의 주 요인은 자전거를 제때 반납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 와 자전거 고장 또는 분실, 열쇠 분실 등이었습니다. 시티바이크는 이용자가 결제한 사용시간이 초과되면 벌금을 30분 단위로 부과하고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새 자전거 가격에 해당하는 최대 $1,200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시티바이크 가입 시 등록한 크레딧카드와 데비카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한편 올 들어 지금까지 시티바이크 이용 건수는 990만 건으로 연말까지 1,0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식당들이 동포들에게 떡국을 대접합니다. 무료 떡국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대에 주로 진행되지만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월 1일을 맞아 뉴욕 퀸즈와 맨해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등지에서는 16곳의 한인 식당이 무료 떡국 잔치 행렬에 동참합니다. 퀸즈 플로싱 먹자골목에 소재한 함지박의 김영환 사장은 매년 말리타국에서 새해 아침을 맞는 한인들을 위해 떡국을 무료로 제공해온 지 벌써 15년째라며 올해도 약 1,000명의 떡국을 준비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많은 한인들이 찾아와 따뜻한 떡국 한 그릇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엘러머스트에 위치한 청기와의 김윤현 사장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 무료 떡국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새해에도 모든 동포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무료 떡국 잔치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한인 식당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대에 음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식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행사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대사관 앞 소녀상을 없애달라고 촉구해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에 앞장선 가주 한미포럼 역시 이번 협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간의 해묵은 문제가 공식적인 타협점을 찾은 듯한 모습을 보인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표현한 데다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가주 한미포럼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할머니들이 사실 돈을 바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신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세계적인 인권 문제,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마치도 한일 간의 그런 외교적인 사안인 것처럼 그렇게 축소가 돼버렸고. 이번 협상이 미주 지역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부 최초로 글렌데일 도서관에 세워진 소녀상이 이번 타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과하고 반성을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기린비를 세우고 더 많은 교육의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옳지, 그거를 있는 걸 없애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종결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이슈를 막으려는 1차적 조치라는 부정적 시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부터 역사교육 과정 개정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포함 여부가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 최초 한인 대형 마켓으로 이름을 알린 가주마켓이 5년 만에 새로운 종합 쇼핑몰로 돌아왔습니다. 가주마켓 플레이스로 크리스마스부터 영업에 들어간 이곳은 벌써부터 쇼핑객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오가와 웨스턴길에 위치한 가주마켓이 2011년 문을 닫은 지 5년 만에 다시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주마켓의 새로운 이름은 가주마켓 플레이스. 총 22만 5천 스퀘어핏 규모의 3층 쇼핑몰입니다. 마켓 측은 오늘 오전 투자자들과 테넌트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오픈식을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계획이 한국 농협에서 물건을 직접 좀 이렇게 들여올 계획도 있고 또 농장 자체를 저희들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에서도 저희들은 최고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한 지 4일째를 맞는 가주마켓 플레이스는 오전부터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1층 마켓 입구에는 한인마켓에서는 최초로 주류사회의 커피 브랜드 커피빈이 입점했고 뚜레쥬르도 영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We're excited for our third store for CGI Inc. This marketplace is an iconic location for Koreatown, the first Korean market in all of Los Angeles, and for them to reopen with this new beautiful location is a very historic event. 3만 5천 스퀘어핏의 1층 마켓을 시작으로 2층에는 15곳의 리테일 스토어, 3층에는 푸드코트와 레스토랑이 들어서며 가족들의 종합 쇼핑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현재 리테일 스토어는 70% 정도 리스 계약이 끝난 상태이며 2층과 3층 모두 4개월 이내에 오픈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마켓 측은 밝혔습니다. 가주마켓 플레이스는 유동성이 많은 최적의 위치, 상품 가치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5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연 가주마켓 플레이스는 앞으로 2주 동안 오픈 기념 세일 이벤트를 펼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올해 미국의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요?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등극한 슈크렐리가 왜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요? 제약회사 튜링의 CEO인 마틴 슈크렐리. 올 초만 해도 그는 32살에 여러 회사를 거느린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수록 명성은 추락했습니다. 발단은 약값 인상. 그는 에이즈나 암 환자,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특허권을 사들인 뒤 약품 한 알값을 15,000원에서 80만 원으로 무려 50배나 올렸습니다. 70 years old and it has terrible side effects and it's not that effective. By taking the price up, we can actually afford to do real research to make a better drug. 이때부터 그는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에겐 탐욕의 화신,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인이란 수식어가 붙었고 졸지에 약값만 수억 원을 내게 된 환자와 가족들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동시에 비난을 쏟아냈고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는 슈크렐리가 기부한 정치자금 2,700달러를 거부했습니다. 1 in 5 Americans today cannot fill the prescriptions their doctors are writing for them. That's crazy. That is totally crazy. 하지만 슈크렐리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힙합 음반을 23억 원에 사들였다고 자랑하는 등 미운 짓만 골라 했습니다. The ways that he's flaunted his wealth really did not engender a lot of love for Martin Shkreli in any community, let alone the hip-hop community. 이러던 그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헤지펀드 회사를 통해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Shkreli essentially ran his companies like a Ponzi scheme, where he used each subsequent company to pay off defrauded investors from the prior company. 하지만 슈크렐리는 무려 60억 원에 가까운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여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공적 1호 슈크렐리의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리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한부 암투병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한인 일당이 체포된 가운데 공모자로 기소된 생수해강 교회 이상만 목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사기에 의한 절도와 공모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다만 5만 3천 달러짜리 수표를 대신 입금하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교회 헌금으로 3천 달러를 받았을 뿐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학 내 총기 공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10여 개 주정부가 대학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텍사스주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 총기법은 주내 모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했으며 내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다른 주정부도 현재 총기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에 있는 LG전자 미주본부 건물에 어제 폭발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카운티 경찰 폭발물 해체반이 긴급 출동하는 등 비상이 걸렸으나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소포가 배달되기 열흘 전쯤 폭발물이 든 소포가 배달될 것이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소포 속에는 일반적인 사업 제안서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이달 30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스탠드를 모두 제거하고 트리는 도로 코너길에 놓아두면 됩니다. 트리를 플라스틱 봉지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수거된 나무들은 톱밥으로 만들어 시내 공원과 놀이터, 커뮤니티, 정원 등의 거름으로 재활용됩니다. 주민들은 톱밥 만들기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오는 주민에게는 친환경 재활용 백도 지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 늦게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개이겠지만 하늘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다소 쌀쌀하겠지만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